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요즘 계속 삶과 죽음, 건강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엔드 오브 타임, 그다음에 신경 청소 혁명 책까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삶, 죽음, 건강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쭉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화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스케일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엔드 오브 타임 책을 쓴 브라이언 그린 교수는 최고의 물리학자이신데, 보면은 그 우주 관점에서 이 죽음과 어떤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우주 관점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보니까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엔드 오브 타임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 빅뱅 이론에 따라서 우리 우주는 결국에 점점 언젠가는 1조 년 후에는 모든 항성, 모든 별들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 깜깜한 우주가 되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게 엔드 오브 타임입니다. 시간의 끝이죠. 그 시점이 되면은 아마 우리 우주는 깜깜한 우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도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조 년 후에는 결국에 시간의 끝을 보게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주 관점에서 보면은 스케일이 큰 거죠. 자, 제가 그래서 물론 뭐 여러 이제 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들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데, 종교론적으로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까 최고의 물리학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생명, 먼 후손들의 1조 년 후에 우리 우주가 결국에 끝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까이에,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공자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꽃잎이 지는 것처럼 현자도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도 그렇게 가는구나, 죽는구나, 가는구나,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우리 부처님께서는 또 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은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2600년 전, 한 3000년 전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우주론적에서 보면은 멀지 않은 겁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샤르트르, 최근에 이제 1900년대에 활동하셨던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유 없이 태어났다가 우연히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실존주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론적인 것보다는 실존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이라는,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또는 인간, 인류, 이런 그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어느 날 동영상을 보는데, 그 동영상에서 빅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빅 히스토리. 자, 여러분들, 저는 2014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약 9년 가까이 나의 건강 실험 이야기라는 그거를 계속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때 건강 실험한 것을 기록을 해오고 있어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 스토리죠, 스토리. My Health Experimental Story입니다. 스토리. 스토리인데, 마이 스토리죠.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는 역사라고 하죠. 히스토리. 빅 히스토리. 아주 큰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 인류 역사도 있고 빅 히스토리도 있는 거죠. 빅 히스토리. 자, 이 이전에 이제 지금 빅 히스토리 이전에 또 이렇게 1970년대에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우리 우주 관점에서 지구의 운명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구 운명을.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칼 세이건은. 그래서 보이저 2호를 우리 태양계 쪽으로 이렇게 발사해 가지고 보이저 2호가 가면서 화성, 목성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우리 지구에 전송해줘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1970년대에 쏜 보이저 2호는 지금 태양계 거의 밖을 나가는 상태, 굉장히 멀리 지금 갔죠. 지구로부터 굉장히 먼 곳까지 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우주를 알고자 하는, 지금 현재 우리는 우주를 알고자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계속 관찰해 왔는데, 최근에 뭐냐면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뭐냐면 올해 쏘았나요? 그러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렇게 우주의 공간에 이렇게 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도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100배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엄청난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13조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연구 개발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돈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더 먼 곳까지, 우리 지구로부터 더 먼 곳에 있는 별들, 항성들을 관찰할 수 있게,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가 더 밝다고 하더라도 100배 먼 곳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 100배 넘어서의 먼 곳은 왜 제임스 웹 망원경도 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망원경을 갖다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구에서 우주의 먼 곳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아직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한 이론은 다양하게 있어요. 뭐냐면은 빅뱅 이론도 있고 다중 우주 이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하나 명확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양하게 우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보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있고 엔드 오브 타임에서 주장한 브라이언 그린 교수도 뭐냐면은 빅뱅 이론을 참고로 해서 우리 우주의 끝은 깜깜한 우주가 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죽음의 시기가, 그 시기가 시간의 끝이다. 엔드 오브 타임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은 계속 1970년대에 칼 세이건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우주 개발에서 선두 지휘를 하던 나사를 통해서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그 책을 쓰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거기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칼 세이건은 보이저 2호가 목성 근처에 갔을 때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지구를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이 바로 푸른 점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창백한 푸른 점으로 지구가 멀리서 보니까, 멀리 목성 정도에 가서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성보다 더 먼 곳에서 보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칼 세이건 이야기는 먼지에 붙은 티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지에 붙은 티끌이다. 먼지도 작지만 거기에 붙은 티끌이다.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지구 위에서 우리는 붙어 살고 있는 거죠. 붙어 살고 있는데 이 붙어 살고 있는 인간들이 뭐냐면은 나는 왕이다, 나는 황제다, 나는 귀족이다, 나는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귀족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황제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뭐 다 있었지만 다 이 지구에서 살다가 사라진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계속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가 지구 위에 살다가 언젠가는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칼 세이건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론 쪽에서 아주 거대한 광대한 스케일에서 보면은 우리 지구는 굉장히 작은 거고 그 지구에 붙어 사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잘났다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척 겸손하게 살아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주론 쪽에서 우주론 스케일에서 보면 굉장히 미약한 존재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케일 굉장히 크죠. 우주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 이렇게 천문학자들을 보면 스케일이 우주론 쪽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안 하다가 최근에 엔드 오브 타임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동영상에서 빅 히스토리라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빅 히스토리에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주론 쪽에서 히스토리인데 빅 히스토리입니다. 아주 큰 역사입니다. 역사. 인류 역사 이런 5,000년 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우주의 역사에서 보면은 빅뱅이 일어나면 138억 년 전에 이 빅뱅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5,000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 지구 역사가 45억 년인데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먼저죠. 지구의 45억 년 역사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그 억단임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빅 히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이야기인데 히스토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 스토리는 내 이야기인데 히스 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래서 히스가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무슨 시대, 고려시대 할 거 없이 보면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랬으니까 왕들은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히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왕이 아니라 여왕이 지배하는 사회였다고 그러면은, 히스가 아니라 허스가 됐겠죠.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히스 플러스 스토리가 S가 중복되기 때문에 S를 하나 빼고 히스토리가 됐는데 만약에 여왕들이 지배했다고 그러면은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가 되는 거죠. 허스토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될 수가, 어떻게, 제가 그 생각한 거지만, 맞을 것 같아요. alchemist도 all 플러스 chem 플러스 ist, 그러니까, 근데 all에서 L자를 하나 빼고 alchem ist, alchem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alchemist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연금술사죠. 연금술사.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이렇게 어떤 뜻을 만들 때 몇 개의 단어를 압축해서 축합시켜서 만든 예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토리도 그러한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빅스토리에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빅 히스토리. 그러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주론 쪽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인류 역사 뭐 이렇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것은 스케일이 아주 뭐 1000년, 200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우주 역사에서 보면은 138억 년이라는 아주 긴 역사이기 때문에 빅 히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빅 히스토리에서 보면은 인류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연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단계 하나하나가 없었다면 우리 지금 현재의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8가지 임계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8가지. 빅스토리 8가지 임계 국면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근데 그때 빅뱅이 일어나면서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질서가. 빅뱅이 있으면서 뭐냐면은 뻥 터지면서 물질도 생기고 뭐 쿼크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빅뱅이 아주 우연이긴 하지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빅뱅. 첫 번째 그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중력에 의해서 여기에 수소들이 이제 온도가 내리면 수소가 생겨서 그 이제 가스들이 있었는데 그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중력에서 모여서 이렇게 가스가 모여가지고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안쪽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핵융합이 발생하면서 핵융합이 있으니까 빛을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별이 되는 겁니다. 별이 되고 항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에 보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바로 그러한 별의 탄생, 별의 출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생성되었던 별들 중에서 이미 핵융합이 충분히 진행되다가 폭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같은 것이 폭발했을 때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아름이라든지 그 큰 원소들은 뭐냐면은 초신성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많은 뭐 물질, 원소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구는 단순하게 지금 지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별이 형성돼서 수소에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원소들이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뭐냐면 새로운 원소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소, 헬륨보다도 탄소, 질소, 산소, 뭐 여러 가지, 뭐 염소, 여기까지 주기율표에 나오는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원소들이 우리 지구에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지구에 존재.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원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별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별에서 또,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나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지역을 자기 고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스케일을 키운다고 하면 우리의 고향은 별입니다. 별. 우리는 별에서 온 원소들로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케일을 키운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별입니다. 우리는 별에서부터 생성되는 원소들로 이 생명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케일이
키워서 보면, 우주론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력기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 중에서 뭐냐면은 새로운 원소가 출현되고, 이런 것들이 임계 국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그러한 그 원소들이, 그 초신성 폭발에서 나온 그 암석 파편들이 모여가지고 뭉쳐서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형성되고, 화성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와 같이 행성들이 태양계 주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것도 만약에 없었다고 그러면은 불가능하죠. 우리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겼고, 그 45억 년 전에 뭐냐면은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생겼고, 그 행성 위에서 뭐냐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어느 날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DNA가 생기고, 박테리아가 생기고, 이와 같이 뭐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와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4억 7,500만 전에는 우리 육지에 식물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4억 7,500만 전.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에 생명이 있는데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대멸종을 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그대로 존재했다면은 뭐 다른 소행성이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전멸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구상에 지금 포유류들은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룡이 굉장히 막강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최상위자는 공룡이라는 겁니다. 공룡. 그런데 6,500만 년 전에 어떤 식으로 해서 공룡이 대멸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작은 포유류들이 점점점 진화하면서 다양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인간도 탄생하면서 우리 인간은 약 300만 년 전, 600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간이 출현하면서 우리 현재 지구의 생명체는, 모든 생물권은 인간이 지배하는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현대에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생명이죠. 그렇죠? 자, 5번째가 생명의 출현. 6번째는 뭐냐면은 집단 학습이라는 것이 가능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동물들은 집단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날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시기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나 뭐 이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서 도저히 이 말로, 기억으로 가지고는 전달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문자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문자가 출현해서 뭐냐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세계를 갖다가 문명사회라고 합니다. 글을 문자에다가 밝은 명자죠. 글이라는 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굉장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학습이 가능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책을 보고 학교를 다니고 오면서 학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소통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거죠. 유튜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는 굉장히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집단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산업혁명 당시에 그 당시에는 지식이 정보량이 2배가 되려면 약 15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2020년도에 지식이 2배가 되는 데는 단지 72시간이면 지식의 양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72시간 정도. 그러니까 점점점 지식의 양은 증가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거죠. 이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글자를 기록하는 것을 떠나서
뭐냐면 디지털, 컴퓨터, 뭐냐면 인공지능,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면서 우리는 지금 인류는 좀 혁신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가 집단 학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인계 국면이, 만약 이게 없었으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구에서 뭐냐면은 최상위자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혁명이, 일곱 번째로 농업혁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들에 있던 풀들 중에서도 옥수수, 밀, 쌀, 보리, 뭐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농업혁명, 정착해서 살면서 잉여 생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을 만들 수 있음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이제 어떤 발전하게 되면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분업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되고, 어떤 사람은 농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하고, 뭐 다양한 그 분업화가 되면서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도 존재하고 소설가도 존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기 각자의 일을 이렇게 분업적으로 하면서 우리 사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혁명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혁명을 통해서 도시도 등장하고 제국도 등장하는 그런 발단이 됐다고 해요. 자,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근대혁명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뭐냐면 신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뭐 증기관도 산업혁명을 하게 되고 화약도 발견하게 되고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물이 나오고, 그래서 인쇄물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배를 이용해서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고, 뭐냐면 그전에는 이 바다를 있으면은 거기는 뭐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전파, 텔레비전 해주고 전파를 사용해가지고 비속도로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는 데는 거예요. 비속도.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8단계의 우리는 이 임계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 임계 국면이 있음으로써 우리 인류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우리 지구상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생물권에서 최고 상위자가 되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은 우주를 탐험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동물들은 우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주를 생각하고 죽음도 생각하고 사후의 세계도 생각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8배의 임계 국면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떠한 새로운 임계 국면이 나타날까? 아직 모릅니다.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빅히스토리에서 예측을 이렇게 해봅니다. 화성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임계 국면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화성. 그리고 인공지능들이 뭐냐면은 더욱 발전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순간도 올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는 다른 뭐냐면 행성에서 오는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핵전쟁이 있을 수 있고, 환경 파괴가 있고, 수십억 년 후에는 태양이 팽창해서 지구를 삼켜버리고, 뭐냐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태양계에서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 년 후에 태양이 팽창하면은 지구가 뜨거워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녹아버리죠. 태양이 팽창하면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수십억 년 후에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피하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1조 년 후에는 우리 우주가 더 이상 빛이 없는 핵융합이 멈추면서 깜깜한 우주로 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노력을 해서 우리 우주의 그 거리가 약 400억 광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400억 광년을 넘어서서 다른 우주로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간직하는 환경을 보호하고 이 우리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화석 연료도 적게 써야 되고, 왜냐하면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우리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각국들이 협의해 가지고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도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는 디젤 뭐냐면 가솔린 이런 더 이상 자동차를 만들지 말고 전기차로 하자. 전기로. 전기를 하면은 태양 뭐 전지판이라든지 뭐 다른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그 전기를 사용해서 하면은 더 이상 지구 온난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좀 더 이 지구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은 공룡처럼 멸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멸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막중한 순간에 뭐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고 백날 해보면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지구의 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죽게 된다고 하면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더 소중한 거죠. 생명.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석 연료를 사용을 중단하고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 많은 그 지구에 있는 인류가 그런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 지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히스토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구의 인류가 탄생하기까지는 8가지 임계 국면이 있었는데 그 임계 국면이 하나라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지만 그것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천운이다, 행운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대로 다 멸종하고 말 것이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빅히스토리. 그렇습니다. 히스토리. 그리고 이 빅히스토리에서 뭐냐면은 물리 법칙 적용하는데 물리 법칙은 보면은 우리 자연, 우주라는 자연은 어떤 원리를 적용하냐면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그런 단계를 계속 가고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뭐냐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인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계란이 깨졌다. 계란이 깨졌다가 깨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깨졌던 계란이 갑자기 온전한 계란이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를 태웠어요. 태우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탄 종이가 갑자기 멀쩡한 종이로 만들어지는 그런 무질서에서 질서 쪽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가는 방향은 질서 쪽에서 무질서 쪽으로 가는 거고, 뭐냐면은 복잡함 쪽에서 단순함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복잡한데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단순화된다는 겁니다. 단순화된다는 건 뭐냐면은 많은 원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날 마지막에는 다시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되는 그런 원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봅니다. 사람이 죽어서 관도 있고 수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화정터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관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면 관도 없고 수위도 없고 사람 형체도 없고 단지 칼슘 가루만 이렇게 만 나오는데 그것도 자꾸 부서지죠. 왜냐하면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서집니다. 그러한 걸 보면은 어디로 갔느냐? 나무나 수위나 사람의 몸은 다 어디로 간 거냐? 다 기체로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걸로 다 전환된 겁니다. 전환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주의 원칙은 복잡하면서 단순한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지. 그러니까 아기가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됐다가 죽고 사라지는 이 과정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물리 법칙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8가지 임계 분명히 존재하는데 빅뱅이라든지 별의 탄생, 뭐 우리 지구의 탄생, 생명의 탄생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질서한 쪽에서 혼돈의 무질서한 쪽에서 질서 쪽으로 간 거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가는 교통 도로 신호등을 보면 알지만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뭐 자동차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막 엉망이 되겠죠. 질서가 있어야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냐.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체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건강 실험을 하고 건강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4년부터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물리 법칙을 이렇게 보면은 질서와 무질서의 관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 몸은 아주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도 합성되고 DNA도 있고 뭐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데 어떤 일정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개인차가 있는데 아기일 때는 질서가 굉장히 좋아요. 피부도 말랑말랑하고 좋습니다. 질서가 굉장히 정연해요. 그래서 아무 건강하죠. 그러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노화되고 질병이 생기고 죽음, 노병사가 생기죠. 생노병사가 생기는 겁니다. 노병사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70세에 죽고 어떤 사람은 50세에 죽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느냐. 저는 그거를 뭐 이제 전에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에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살지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연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꾸준히 지금 해왔는데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오는 노력을 건강 실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많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데 어떤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자기가 행동을 하고 변화를 시켜야만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가 얻어지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강 공부를 했고 건강 실험을 했고 그래서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많이 건강이 좋아졌고 그리고 2019년 5월 달부터 근육풀기 개념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근육풀기 개념을 건강 문제 12가지 건강 문제에 적용한 결과 아주 성공적으로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12가지 저의 몸에 있는 많은 건강 문제들을 근육풀기를 통해서 거의 다 해결했어요. 최근에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마에 뭐냐면은 미간 주름을 해결하다가 여기에 뭐냐면은 저희 보내줬지만 여기에 그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는 켈로이드라는 피부에 이렇게 켈로이드라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켈로이드가 생겨서 저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동영상을 촬영하고 봤는데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건강 문제를 이게 이제 13번째 건강 문제인데 13번째 건강 문제인데 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약을 사용해서 연고를 발라가지고 해결할 거냐. 피부과에 가서 해결할 거냐 생각하다가 제가 건강 실험을 한 13번째 건강 실험을 해서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목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봤더니 물집이 잡혀 있습니다. 물집이 잡혀 있고 그래서 눌러가지고 했더니 아파요. 통증이 느껴집니다. 통증이 느껴지면서 계속 그래도 그 통증을 참고 눌러서 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뼈하고 이렇게 이쪽 피부하고 뼈가 닿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 눌렀는데 굉장히 아픈 통증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통증은 뭐냐면은 이 피부 아래쪽에 흐르는 약간 큰 동맥이 있습니다. 그 동맥이 있는 그 혈관 근육이 뭉쳐 있는데 그거를 풀어줄 때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거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진피 부분에 있는 눌러서 이렇게 해보니까 진피 부분에 이 그물망처럼 혈관들이 이렇게 굳어 있는 것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꾹 눌러서 풀어주니까 뭐냐면은 여기 중심부에서부터 바깥 부분 쪽은 그래도 접게 돼서 눌러주니까 빨리 풀어지면서 그것이 물집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물집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써 혈액순환이 안 되고 림프혈순환이 안 됨으로써 물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빠져나왔는데 액체가 빠져나왔는데 그 액체가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뭐냐면은 부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집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켈로이드 증상이 정확히 왜 생기는지 제가 그 연구는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이마에 있는 켈로이드에 이렇게 보면은 물집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누르면 물집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래쪽에 혈관 근육이 뭉쳐 있는 것을 풀 때 굉장히 아팠고, 그 다음에 진피세포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혈관 근육들이 뭉쳐서 이렇게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꾹 눌러서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했더니 드디어 계속 여기 중앙 부위에 물집이 생겼는데 어제 밤에는 물집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은 혈관 근육이 풀어지고 나니까 림프관도 풀어지고 혈관 근육도 풀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에 수액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혈관 근육 풀기 이것을 통해서 이거의 켈로이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보는데 지금 거의 근육이 이제 풀어졌어요. 이제 혈관 근육, 안쪽에 있는 혈관 근육도 풀어졌고, 그 다음에 진피세포에 있는 혈관 근육들, 그물망 모양의 혈관 근육들도 많이 풀어졌어요. 근데 일부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이걸 꾸준히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고 나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물집이 생기지 부풀어 오르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켈로이드 증상이 극복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저번 주에는 몰랐어요. 저희들도 몰랐는데 이렇게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혈관 근육이 뭉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근육 풀기를 개념을 가지고 전제 조건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맞습니다. 진피 부분에 그물 모양처럼 혈관 근육들이 뭉치고 그 진피 혈관만 뭉쳐 있겠어요? 저는 림프관도 뭉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물이 수액이 흡수되지 않으면서 부종이 생기는 거죠. 물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제가 해결되는 이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주일 됐는데 굉장히 경과는 좋아요. 좋고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우주, 우리 생명체가 탄생되고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출현하기까지는 빅뱅에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이 빅 히스토리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만약에 어느 한 단계라도 없었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 생명,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연의 우연이지만 뭐냐면 무질서에서 질서가 자꾸 형성되면서 그 질서가 형성되면서 우리 인간에 있고 지금 우리 인간이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질서 있는 뭐냐면 집단 학습을 통해서 더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를 이제 무질서와 질서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다.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 건강, 우리 몸의 건강도 보면 아기일 때는 질서가 정해놨는데 노화가 되면서 질서가 무너지는 무질서 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질서 있는 데서 무질서해지는데 그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느린 사람은 장수를 할 거고 빠른 사람은 단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됐는데 무질서가 지나치게 갔다고 하더라도 제 얼굴에 보면 많은 그 혈관 근육들이 뭉쳐 있어서 그리고 주름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근육 풀기를 통해서 무질서한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무질서해진 부분을 다시 조금 되돌려 준 거죠. 질서 있는 방향으로 되돌려 주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건강 문제는 질서 있는 데에서 무질서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런데 그 무질서로 갔다고 하더라도 질서 있는 방향으로 좀만 되돌려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건강 연구를 꾸준히 하겠지만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그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해진 부분을 질서 있는 부분으로 조금 되돌려 줄 수 있으면 그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 동영상에 얼굴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쭉 비교해보고 또 보는데 처음에 1월 14일 날 할 때보다도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얼굴 근육 풀기를 많이 했거든요.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90세, 100세 드신 분들이 얼굴을 동영상에서 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얼굴을 보면은 주름이, 혈관이, 이렇게, 그리고 얼굴이 부어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건강이 좋지 않은지 좋은지 장수하는 분들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팔자 주름이라든지 여기 이 주름들이 좀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름이 굉장히 깊고 건강에 안 좋고 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주름이 깊게 패였다는 것은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 질서가 무질서해졌다는 겁니다. 무질서해졌으니까 그 무질서해진 것을 질서 있게 조금 되돌리는 노력을 해준다고 하면은 건강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100세 이상 되신 분들 또는 뭐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 왜 누구는 장수하고 누구는 빨리 죽느냐 그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하는 거라서 뭐냐면 장수 지역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서적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음식물을 뭘 먹느냐 뭐냐면 코카스 지역에는 뭐 요구르트를 먹고 훈자 지역 파키스탄 훈자 지역은 뭐냐면 살구에다가 뭐 밀가루를 먹는다. 그거 더 이상 먹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우루과이에 있는 뭐냐면 발칸 밤바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고 뭐 이렇게 감자를 먹는다. 그래서 장수한다.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장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다른 이야기를 또 해요. 그 사람들은 꾸준히 나이가 들어서까지 움직인다, 운동을 한다. 또는 뭐냐면은 성격이 좋다. 가족 간에 뭐냐면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활한다. 뭐 이런 그 원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요인도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질서가 무질서가 얼마나 빨리 진행됐느냐. 그리고 그 무질서한 것을 어떻게 질서 있는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누구는 지금 보면은 누구는 뭐 100세 이상 되고 누구는 뭐 70세에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그거를 근데 정말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오래 산 사람은 우연히 자기는 뭐 그냥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운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과학이라는 것은 운빨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봐요. 과학은 명확하게 뭐냐면은 그게 뭔가 이론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은 100세까지 올해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은 질서가 빨리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질서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일이고 그건 뭐냐면 50대, 60대, 70대 뭐 이때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무질서가 빨리 진행된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모를 뿐이에요. 모르고 살다가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뭐 장담할 수 없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는 동안까지는 죽는 순간까지는 건강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다. 그렇죠? 소중한 거. 그렇습니다. 질서와 무질서 관계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여기 그 켈로이드 형산도 어떻게 보면은 무질서해진 거죠. 피부가 다른 부분은 질서가 정연한데 이 부분이 지금 무질서해진 거예요. 왜 무질서해졌느냐? 무질서해진 것을 질서 있는 방향으로 되돌려 준다고 하면은 이 켈로이드라는 것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하에서 건강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했는데 희망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저는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는 장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약간 자신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소중한 거죠. 저는 건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자, 여러분 구호를 제가 외쳐보기 저는 뭐냐면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